안녕하세요. 저는 54살 김정희입니다. 아버지 장례식장에서 옆집 여자가 제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정희 씨, 사실 난 당신 아버지의 애인이야. 그리고 옆에 있던 젊은 여자를 가리켰습니다. 이 아이, 당신 아버지와 내 사이에서 낳은 딸이야. 그 아이의 손에는 우리 집 열쇠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눈앞이 잠깐 하얘졌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저는 아버지와 둘이 살았습니다. 오빠는 타지에서 가정을 꾸렸고, 저는 일 때문에 왕복을 자주 했습니다. 옆집 여자는 동네에서 오래 본 사람이었습니다. 시장 갈 때 같이 가주고, 아버지 병원 가실 때 동행해주고, 명절이면 반찬도 나눠주던 사이였죠. 요새 혼자 사시는 어르신들 챙겨야 해요. 그 사람은 늘 그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고마웠습니다. 정말로 고마웠습니다. 그냥 이웃이니까요. 올봄, 아버지가 갑자기 쓰러지셨습니다. 응급실, 하얀 불빛, 빠르게 오가는 의료진. 제가 병원에 도착했을 때 옆집 여자가 먼저 와 있었습니다. 제가 119에 같이 탔어요. 그 말이 그땐 참 든든했습니다. 며칠 뒤 아버지는 떠나셨습니다. 장례를 준비하는 동안 옆집 여자가 거의 모든 걸 주도했습니다. 빈소 예약, 부의금 정리, 상조사 연락. 정희 씨, 이건 내가 할게. 여긴 제가 잘 알아요. 저는 정신이 없었습니다. 상주로 서서 절하고, 손님 맞고, 연락 돌리고. 그렇게 사흘이 지나던 날, 그 여자가 말했습니다. 정희 씨, 잠깐 얘기 좀 해요. 그리고는 폭탄을 던졌습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 애인이야. 이 아이는 숨겨둔 딸이고. 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장례식 중이었습니다. 싸움이 될까봐 그 말을 삼켰습니다. 장례가 끝난 다음 날, 저는 상속 절차를 확인하러 갔습니다. 등기부 등본, 통장 명의, 도장 보관함. 그리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집의 소유자, 그리고 예금의 수익자 변경이 6개월 전에 이미 끝나 있었다는 걸요. 소유자는 장례식에 있던 그 젊은 여자, 그 딸로 소개된 사람이었습니다. 오빠에게 전화했습니다. 오빠도 몰랐습니다. 저는 옆집 여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우리 가족에게 말하지 않았죠? 그녀는 담담했습니다. 아버지가 원하셨어요. 가족보다 내가 더 가까웠으니까.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아이에게 줄 거라고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머릿속에서 문장이 겹쳤습니다. 애인, 숨겨둔 딸, 명예 이전, 6달 전. 뭔가 이상했습니다. 이상한 냄새가 났습니다. 다음 날, 동네 이웃 몇 분을 조심스럽게 찾아갔습니다. 한 분이 말했습니다. 두 사람이 거의 부부처럼 지냈지. 장도 같이 보고 병원도 같이 가고. 다들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그 여자 없었으면 아버님 힘드셨을 거야. 딸보다 더 딸 같았지. 저는 고개만 끄덕였습니다. 고맙다는 말이 목에 걸렸습니다. 돌아오려는데 오래된 이웃 한 분이 저를 불렀습니다. 그 조카 있지? 그 아이, 그 여자 친조카야. 저는 멈춰 섰습니다. 확실하세요? 그분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명절마다 그 여자 집에 오던 얘야.
아버님 딸이라니 난 처음 듣는데 심장이 크게 2번 뛰었습니다. 그리고 느리게 멈췄습니다. 그날 저녁 주민센터에 갔습니다. 제가 확인할 수 있는 범위에서 최대한 정보를 모았습니다. 출생신고 지자체, 가족관계 등록부 고유번호, 변경 이력, 직접 열람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래도 작은 실마리는 잡혔습니다. 그 아이의 본적, 그리고 옆집 여자의 본적이 같은 동네였습니다. SNS도 찾아봤습니다. 옛 게시물, 명절 사진, 우리 조카라는 해시태그, 옆집 여자가 올린 글, 그 아이의 어린 시절 사진. 화면을 넘길수록 속이 서늘해졌습니다. 이제 병원 기록이 필요했습니다. 아버지 입원 당시 누가 보호자였는지, 서류는 누가 작성했는지, 판단 능력은 어땠는지, 의무기록 사본을 발급받았습니다. 보호자란에 적힌 이름, 옆집 여자, 그녀의 서명, 그녀의 연락처, 그녀의 인감 도장 번호까지, 그리고 의사 소견, 의식 혼미, 의사 결정 어려움. 저는 기록을 쥔 손을 꽉 움켜쥐었습니다. 변호사를 찾았습니다. 차분히 사건을 처음부터 말했습니다. 변호사는 하나씩 물었습니다. 혼인관계는요? 없습니다. 아이의 가족관계 등록부는요? 아직 직접 열람은 못했지만 조카 정황이 강합니다.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축입니다. 혼외자 주장이 사실인지, 명예 이전 절차가 정당했는지, 그리고 덧붙였습니다. 혼외자라면 DNA가 답입니다. 혼외자가 아니라면 상속권은 없고요. 게다가 아버님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면 명예 이전은 무효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진실을 확인하겠습니다. 먼저 아이의 가족관계 등록부를 확인했습니다. 법무법인을 통해 적법한 절차로 열람을 요청했습니다. 며칠 뒤 결과가 나왔습니다. 아이의 친모, 옆집 여자의 언니, 아이의 친모가 명확히 기재돼 있었습니다. 친부는 공란이었지만 적어도 아버지는 아니었습니다. 옆집 여자는 법적으로 고모였습니다. 조카, 딱 그 관계였습니다. 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다음은 DNA 검사였습니다. 아버지의 유품, 머리카락, 면도기, 칫솔, 보관 중이던 물건에서 DNA 추출이 가능했습니다. 검사 동의 절차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아이 측에도 검사 요청을 보냈습니다. 옆집 여자는 처음에 거부했습니다. 고인의 명예를 욕보이지 말라. 애를 왜 힘들게 하냐. 법률 대리인을 통해 정식으로 요구했습니다. 상속과 직접 관련된 신분 확인, 정당한 절차, 몇 번의 공방 끝에 검사가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부녀관계 없음. 서류를 보는 순간 허리가 풀릴 만큼 힘이 빠졌습니다. 그리고 곧 뜨거운 분노가 일었습니다. 왜 거짓말을 했나요? 왜 우리 아버지를 이용했나요? 옆집 여자를 다시 만났습니다. 변호사와 함께였습니다. 저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혼인관계 없습니다. 혼외자 아닙니다. DNA 불일치입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당신 친조카입니다. 가족관계 등록부에 다 나옵니다. 그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 아버지를 오래 돌봤어요. 그건 고맙습니다.
하지만 그게 거짓말의 이유가 될 순 없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떨궜습니다.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법적 절차를 밟았습니다. 사문서 위조 가능성, 사기, 부당이득 반환, 과정 하나하나가 길었습니다. 그 사이 동네 여론이 흔들렸습니다. 옆집은 말했습니다. 가족보다 내가 더 챙겼다. 나는 나쁜 의도가 없었다. 단톡방에는 의견이 갈렸습니다. 그래도 챙겨준 사람인데 거짓말은 거짓말이지. 저는 증거를 올렸습니다. DNA 결과 통지서, 가족관계 등록부 일부, 의무기록 요약. 대화창이 조용해졌습니다. 몇 분 뒤, 미안해요, 몰랐어요. 사과가 하나둘 올라왔습니다. 재판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분명했습니다. 명예 이전 무효, 재산 환수, 부당이득 반환. 판결문을 받아들고 한참을 서 있었습니다. 기쁨보다는 긴 한숨이 먼저 나왔습니다. 옆집 여자는 동네에서 사라졌습니다. 조카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현관문 앞의 발자국 소리도 이제는 조용해졌습니다. 아버지 방을 정리했습니다. 낡은 안경, 자주 입던 카디건, 마지막 병원비 영수증. 손끝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히 상자에 넣었습니다. 밤이 오면 가끔 생각합니다. 사랑이라는 말은 때로는 증거처럼 쓰이고 때로는 무기처럼 휘둘러집니다. 피는 속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욕심은 누구나 가질 수 있습니다. 욕심이 거짓말을 만들었습니다. 거짓말이 동네를 흔들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증거로 되돌려 놓았습니다. 아버지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제 끝났어요. 이웃이 아니라 가족인 척한 타인이었습니다. 저는 아버지 편을 지켰습니다. 사진 속 미소가 조금 더 따뜻해 보였습니다. 내일은 집 앞 화분에 물을 줄 겁니다. 아버지가 좋아하던 수국입니다. 거짓말은 사라졌고 증거는 남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배웠습니다. 믿음은 말이 아니라 확인으로 지켜지는 것이라는 걸요.